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봐요. 안녕하세요. 대성마임의 김잼마입니다. 얼마 전 5월에 있었던 예시문항을 본 친구들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 개꿀? 아니면 왔다. 누구나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때로는 삶의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시험도 무조건 틀리라고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허, 평가원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느낌.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그 시험이라는 녀석의 탄생, 성장, 그리고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도가 담뿍 담긴 예시문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시문항 누구냐 너? 2022 수능부터 문과, 이과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A형, B형으로 수능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야, 우리 수능에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샘플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형식의 샘플과 똑같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 예시문항 문제를 탄생하게 한 예시문항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변화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짝 살펴볼까요? 아마도 내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왔던 학생, 그리고 이미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 이런 참된 학생들은 이번 시험을 보고 깊은 고뇌에 빠졌을 수도 있어. 그동안의 노력이? 반면 수능 유형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뭐가? 뭔데? 이 문제가 어때서? 이런 순수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각설하고 문학. 여러분은 문학이라는 말이 들으면 어떤 생각 떠오르나요? 사실 이 문학이라는 건 작품을 쓴 작가조차도 자신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경림 시인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왜 예전에 가난한 사랑 노래가 수능에 나왔을 때 신경림 시인이 그 문제를 직접 풀었거든? 근데 결과가 두 문제 틀렸다고 하지. 이때 반응이 더 중요해. 이 심지 잘못됐어! 하지만 문제 오류는 1도 없었죠. 교훈은 이겁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문제는 문제다. 노는 물이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받아들이는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의미로 와닿는 겁니다. 또한 문학이라는 건 작가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념, 시대적인 관습, 가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학을 이해한다는 건 바로 그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 이번 교육과정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작품 자체에 대한 내적 분석에서 외재적 분석으로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2015 교육과정에선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stop it. 이거 줄줄 읊으면 stupid, 안 볼 거 알아. 그래서 간단하게 자막으로 확인하자? 아니야, 이쪽 각도 더 예쁜 것 같아. 자막으로 확인하자. 이 내용들은 지금 색깔에 따라 신설, 확대, 축소가 되었는데 당연히 중요한 건 신설, 확대겠지. 이 내용은 교육과정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다뤄보면서 이전의 문제랑 비교해보면 체감이 팍팍팍팍 되니까, 자, 우리 가볍게 15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우리 관심사는 일단 이번 예시문항에 구체적으로 응용된 방식이잖아. 그걸 함께 보자고. 자, 2022 예시문항 눈에 띄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화작과 언매는 이후에 따로 그 특징을 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작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화작? 일단은 유사하고, 언어라는 건 문법, 매체는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것에 가깝다. 우선 생각하고 패스. 자, 그리고 독서. 가랑 나가 나뉘어서 지문으로 등장한 게 눈에 가장 띵영 띄는데, 이건 기존의 문항과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소위 주제 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주고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근데 이 세상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니까 그러한 관점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이번 예시문항과 마찬가지로 고3 6평에 이런 질문이 등장을 딱 했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항상 동일 주제, 이것에 관련된 상반된 관점으로만 등장하진 않을 거라는 사실. Anyway,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사고의 과정을 지니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기존의 독서 융합 지문은 2개 영역을 섞어놨잖아. 그러니까 일단 길어.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 이러한 지문의 내용을 독해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바뀐 지문의 내용은 독해, 이건 기본이지. 근데 독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 비판을 보고 이러한 지문의 정보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아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2022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고3들 뭐 해야 될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잖아. 독서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일단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유튜브에서 이 말을 하니까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아이러니. 잠깐 원더걸스가 10년 전인가요, 피디님? 말도 안 돼. 죄송해요. 자, 문학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이 강조가 됐는데 내년은 특히나 EBS 연계율도 떨어지게 되니까 보기와 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품, 내용의 범주도 아주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작품들을 스스로 읽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버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벌써 연구하고 이를 반영한 공부의 방법과 교재들을 김재마와 이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치가 빠른, 아니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번 예시문항은 결국 추론적인 이해를 강조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That's right!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문학 미리 공부하자. 문학은 미리 공부해야 돼. 어려워질 거야. EBS 믿고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지금 최대한 많은 작품들을 다뤄보고 봐둬야 돼. 고3이 되기 전에. 중요한 건 작품의 내용을 암기하라는 거 아니야. 암기 노노. 읽기 능력.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연습만 하면 돼. 산문 문학의 경우는 줄거리를 알아두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야. 내년의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딸이?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해왔듯 작품과 지문의 내용과 정보를 묻는 것에 더해서 비교, 해석, 비판에 해당하는 보기나 지문이 등장하고 다른 관점들을 활용해서 지문과 이게 막 결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품에서 독서 지문의 이해 이후의 일을 응용하는 연습까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지 판단 능력이 될 거예요. 이 부분 잘 들어야 돼. 올해 고3 6평에서 보여줬듯 지문 독해는 할만하더라도 선지를 딱 떨어지게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함정을 팔 가능성이 더 높아졌거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정답 자체를 고르는 감각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1을 10.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원 요리한테 먼저 던져줄 만큼 우리도 제대로 활용해줘야 게이드. 이후에도 자세한 내용들로 만나요.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다시.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이거 맞나? 이 시험 때는 잘못했어. 왜 다시.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빰 빠바밤 빰 빠바바바밤 빰 빠바밤 빰. 화려한 조명은 죄가 없고 우리가 볼 수능도 죄가 없죠.